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암호화폐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71%, 이더리움이 1.21%,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 상승하면서 7.76%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3 내년 코르다 기반 탭으로 기대 부응할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왔다시피 한국은행이 지적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코르다 플랫폼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주시하고 있는 R3 핵심 기술은 오픈소스인 코르다인데요. 이 코르다는 금융 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분산 원장 플랫폼으로 은행, 보험 등의 금융 부분은 물론 자동차 등의 산업에도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블록체인 기술은 2009년 이후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서 시작해서 컬러드 코인, 옴니, 카운터, 파티 등의 자산 발행 기술로 발전하여 이후에 리플, 스텔라 등의 자산 중심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가형 분산 원장 기술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R3가 내세우는 코르다 플랫폼은 허가형 분산 원장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청산기관, 중앙은행, 수탁기관 등 중앙의 매개 기관을 통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 사용자 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거래 비용이 줄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유동성, 법률, 시스템 등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속칭 RBS로 불리는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와 이제 영국 금융감독청인 FCA는 코르다 플랫폼을 사용하여 은행에 대한 모기지, 납부, 영수증 생성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활용했다며 국내 은행들도 기술 도입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R3는 상용화를 위해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재복구 기능을 탑재한 코르다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코르다 엔터프라이즈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R3는 앞서 한국은행이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 차단, 참가 기관의 확대 허용 등 보안성, 확장성 측면에서 테스트 결과가 양호했으나 처리 속도가 지연되며 장애 시에 복구 곤란 등의 시스템 효율성과 보관령 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코르다 엔터프라이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블록체인 중 최초로 방어벽 기능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재해복구와 24시간 지원 등의 기능도 적용했다며 R3 블록체인 네트워크 밖에 펼쳐져 있는 노드를 비무장지대라고 명하면서 상호 운영성의 데이터 보안을 더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노드, 즉 참여자가 자료를 무제한으로 나눠갖지 못하게 제약을 두면서 개방형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고 하는데요. 다음 단계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탭 출시라고 합니다. 현재 R3는 보험, 무역, 증권 등 금융부문과 물류, 전사 지원 관리, 원자재 등 비금융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D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면서 국내 은행들이 최근 R3 CEV를 통해서 국제송금 결제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아전트를 참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기사를 지금 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정말 기사로 밝혀지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네, 한국은행이 코르다 플랫폼을 이렇게 모의 테스트를 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참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 기사가 지금 2018년 11월 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한국은행이 R3 코르다 세틀러를 이렇게 모의 테스트를 했다는 이런 기사는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죠. 네, 지나간 기사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내지 못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네요. 한국은행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부터 R3 및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골든타임을 놓쳤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역할 흐지부지 뒷짐지고 나몰라라 라고 이렇게 재미나게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적극적으로 포함한 등의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각계에서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이제 4일 정도 지났는데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분산경제 포럼, 즉 이제 디코노미 2019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병국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인 송희경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 지사 등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하고 있어 관련 산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고 있다면서 정부의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네, 민병두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가상화폐와 즉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면서 블록체인과 화폐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 업체 중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로 등록도 못하게 막아놨다며 규제 샌드박스 허가와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산업이 변화하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며 이는 산업을 박스에 가둬놓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이미 메가 트렌드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일침을 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제주도를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투기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술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산업 자체의 형성을 막는 것이라면서 앞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CT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환전 송금 서비스 기업 모이는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폐 유명인들이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며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였으면 좋겠다는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아니죠. 블록체인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뒤처지고 있고 이웃나라인 지금 일본을 봤을 때도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요즘에 들어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전 세계적으로 왜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지
될지 살펴보면서 하루빨리 뒤처진 이 갭을 메꿨으면 좋겠네요. 다음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인터레저 프로토콜 커넥터를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 뉴스에 따르게 되면 리플 개발팀이 피아트 인터레저 프로토콜 커넥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리플 측은 ILP가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소식이 리플과 XRP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펀드 스트리트 공동 창업자인 탐 리가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펀드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공동 창업자 탐 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탐 리는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가치의 90%를 잃었기 때문에 비판자들은 암호화폐를 끝났다고 지적했었다며, 반면 탐 리는 그것은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했다며,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심리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며 비트코인이 현재 상승장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탐 리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비트코인에 대한 순풍이 형성되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 탐 리는 소위 말하는 고래들, 즉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많은 암호화폐를 축적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18년 초에 2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많이 처분했던 그들이 최근 다시 매수를 시작했다며, 그들이 드라이 파우더, 즉 미투자 자금이 많다는 것은 입증이 됐고 이젠 그걸 작동시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탐리는 지난 3월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 이내 상승장이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언급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 트레이더들, 유튜버들, 전 세계 비트코인 유튜버들이,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암호화폐 하락장은 끝났다. 곧 있으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장 지금 신빙성 있는 이런 내용이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에 강력한 상승 랠리, 즉 50% 뭐 2배, 3배가 아닌 10배, 정말 상상도 뛰어넘는 상승 랠리가 시작됐다며, 이 역사가 만약 맞는다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0년 5월과 6월로 예상이 됐는데 1년 전인 2019년 올해죠. 이제 5월, 6월이면은 한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때 강력한 암호화폐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암호화폐의 강력한 상승이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스틴 선이 9일 트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오는 9일 TRC20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T-트론을 출시할 것이라며, 새로운 USDT는 트론의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게임, 갬블링 등 D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트론은 룸 네트워크의 이더리움 개발자와 협력해 올 2분기 투엔드 레이어 확장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소식이 트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드레이퍼가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10세대 앞서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세대, 두 세대도 아닌 10세대는 앞서고 있다고 왜 주장을 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계속 꾸준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인물이죠. 네, 팀 드레이퍼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금보다 10세대는 앞서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팀 드레이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미 10세대를 가진 금보다 앞서 생각하는 이유를 크립토 웬디와 토론을 하였다고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기사를 너무 이렇게 축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금보다 10세대 앞서 있다는데 이 팀 드레이퍼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낙관론자이죠. 네,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 적어도 20만, 3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이분 말처럼 정말 금보다 비트코인이 10세대 이렇게 많이 앞서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S10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용 암호화폐 크래킹이 해킹 당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삼성 갤럭시 S10이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밝혀지면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에 관심 없던 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크립토커런시 월렛의 획기적인 통합으로 인해 암호화 커뮤니티를 위한 게임 체인저로 널리 알려지면서 갤럭시 S10의 이제 월렛은 엄청나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밝혀졌죠. 그러면서 2019년 2월에 삼성은 최신 S10 모델이 안전한 블록체인 지갑을 통합하여 암호자산에 대한 개인키를 저장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새로운 비디오 보안 연구원인 다크 쉐이커라는 해커가 휴대기기의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초가량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지문을 프린팅하여서 이렇게 복제한 건데 네, 이거는 삼성 갤럭시 S10의 핸드폰이고,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손쉽게 지문 인식을 뚫는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0초 가량의 영상인데요. 네, 이 영상을 공개한 후에, 이 영상을 공개한 다크쉐이커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전화를 훔쳤다면 당신의 지문이 현재 들어있다며, 본인은 실제로 이것을 게시하기 전에 지문을 왜곡했으므로 이와 같은 해킹 기술은 나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리 이렇게 많이 발전된 보안 기술이라 해도 그만큼 해킹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우리들은 그 거래소나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보관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공부해야 되는 게 숙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해커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가격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참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참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해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지 우리도 개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로저버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어드바이저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모나크가 비트코인 옹호자이자 비트코인닷컴 대표 로저버가 어드바이저로 합류한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모나크는 지갑 업데이트를 완료하였고 현재 비트코인 캐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와이스 레이팅스가 XRP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유명하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데일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소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가 트위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 2018년 미국에서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유명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또 지난해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미국에서 XRP 구매 방법에 대한 검색량이 비트코인 구매 방법에 대한 검색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개선됐음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69 정도면 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제 마지막 기사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한 가지 궁금증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이 투심, 네, 투자심리 점수를 최저로 본 것이 10이고, 네, 최고로 본 것이 70입니다. 근데 지금 탐욕 단계죠. 네, 이 탐욕 단계를 지내면 과연 어떻게 네, 단어가 선택이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2019년 2분기에 와서 70까지 오르면서 네, 50과 50점대, 60점대를 유지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5월, 6월 에는 네, 70을 뛰어넘으면서 80, 90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찬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탐욕 단계를 네, 넘으면 환희 단계일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환희 단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끝내기 전에 한번 네, 코인 마켓캡을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시간이 한 20분 정도 넘어가는데 20분 전에 XRP의 가격이 408.39원을 기록했는데 과연 지금 어느 정도를 기록하게 될지 네, 407원으로 네, 안타깝게도 1원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또 영상을 올릴 텐데 과연 그때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3위의 리플 XRP가 얼마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